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S150 프로 관리비 계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150 프로를 다운받으셔서 처음 화면을 여시게 되면 자, 지금 보이는 것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시작 화면 버튼을 눌러서 시작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자, 우선 우측 상단에 보이고 있는 이 조그만한 그 원형 버튼들은 배경 색상을 변환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저는 일단 그린 계열로 해서 좀 눈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고 있는 7가지 버튼은 화면을 세팅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처음 열었을 때 엑셀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반 화면으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실질적으로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보시면 큰 화면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모니터의 해상도가 다르고 모니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해상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크기가 변화되면서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말 버튼은 각각의 시트의 왼쪽 상단에 모두 놓여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하실 때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셔서 주의사항이라던가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열은 입력과 관련된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입력을 완료하셨을 때 관리비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결과값을 확인하고 또 출력하는 버튼들이 세 번째 열에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열은 중도 태거가 발생했을 때 관리비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정식 고지서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에 추산해서 그 고지서를 먼저 발부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러한 페이지, 그러한 시스템들을 모두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설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은 해당 건물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도움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개별 도움말 버튼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시면 한 번만 입력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아까 시작 화면에 있었던 그 입력과 관련된 버튼들을 모두 상단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실 때 굳이 시작 화면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상단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사용자 정보로 넘어갑니다. 자, 사용자 정보는 말 그대로 입주 세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 세대의 정보들 중에서도 관련된 부과 면적, 그 다음에 부과해야 되는 면적, 그 다음에 모자 분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도 공동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실인 경우, 또 입주했지만 미부과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체크만 해주시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중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도 입태거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도 입태거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어떤 면적 대비 혹은 사용 일수와 관련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150 프로에서는 관련 호실과 사용 일수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상호 호실 내지는 입주자가 없다면 공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소유자만 입력함으로 해서 세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사용자 정보로 입력이 돼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중도 입태거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발생금액 항목표로 이동합니다. 자, 발생금액 항목표는 저희가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항목을 저희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항목을 사용하는 건물들은 흔치가 않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기능들 혹은 불필요한 항목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자,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그 항목들이 숨김 처리됩니다. 자,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내용들을 보지 않고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항목표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발생 금액을 보시면 체크한 항목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바로바로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해서 해당 월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완료된 다음에는
특정 세대 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세대 부과는 어떤 특정한 달에 특정한 세대에게만 부과하는 발생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특정 세대 부과에 대한 그 항목명은 항목표에서 수정을 하셔서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 검침은 층별 검침과 그 다음에 승강기 검침 그리고 사용자 입주 세대와 관련된 전기 계량기 검침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으시다면 숨김 기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비활성화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활성화시켜서 다시 보이게 한 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 검침도 마찬가지로 층별 수도 계량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필요 여부에 따라서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검침은 난방 검침과 온수 검침, 자, 급탕이죠. 자,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해당 월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칸이 좀 넓어서 우측 부분에 대한 입력이 다소 번거로우시다면 입력틀 고정을 통해서, 이 버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오른쪽 부에 대한 부분들을 옆으로 이동하셔서 입력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입력이 완료돼서 정상화 시킬 때는 입력틀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시 정상으로 복구가 됩니다. 자, TV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TV 단가와 KBS 수신료죠. 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건물 자체적으로 입주 세대에게 인터넷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단가를 기본 설정에서 이미 입력하는 그 칸을 두었습니다. 자, 한 번만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자, 관련된 내역에서는 그 해당 대수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영회비, 주차료, 공용부분 이용료 같은 관리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자, 관련된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항목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그 전에 만약에 어떤 항목명을 지정하실 때는 항목표에서 그 이 명칭을 수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수금, 그 다음에 연체료, 그 다음에 전월에 만약에 납부 금액을 조금 넘치게 입금한 그런 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때, 자, 과원합 기타 반제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자, 그것이 고지서에 반영되게끔 또 그렇게 조치해 두었습니다. 자, 입력 부분에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자, 관리비 계산 실행으로 이동합니다. 자, 관리비 계산 실행에서 해당 월에 대한 버튼을 클릭하시면 3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입력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시트로 이동이 되면서 관리비 정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와 관련된 결과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는 월 관리비 총괄표로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월 발생 금액은 저희가 처음에 발생 금액에서 입력했던 부분들이 자동으로 연동되고요. 당월 부과는 입주 세대에게 부과했던 금액들이 합산돼서 여기에 결과값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한 금액을 입력한 값과 그 다음에 결과치가 놓여지게 되고요. 그 옆에는 차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15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단가 부분이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계산이 되게 되는데, 부과를 할 때는 소수 둘째 자리는 100 부과를 하지 않죠. 그래서 원단위 반올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어떤 차익이 발생합니다. 자, 결과값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시면 이 15원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정말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린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작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비 고지서부터 확인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해당 호실을 찾아가면서 검색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린트를 할 때는 한 페이지만 할 수 있는 낱장, 보통 이제 현재 페이지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호실수가 좀 많고 연속으로 자동으로 입력을 원하신다면은 자동 인쇄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자동으로 연속으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인쇄가 되니까 저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도 동일한 원리로 인쇄를 하시면 되겠고요. 월 관리비 총괄표와 관리비 명세서는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인쇄가 되고요. 세금 계산서용 공급가액 세액표는 이제 그 호실에 따라서 칸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데이터만 프린터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동 인쇄 유효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있는 부분까지만 인쇄가 되게 됩니다.
자, 관리비 등 조정 명세서는 회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모든 항목에 대한 금액들을 호실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총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호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호실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데이터가 있는 부분까지만 프린트할 수 있게끔 그러한 버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다시 시각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자, 사용료와 관련된 계산서는 저희가 특히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모자 분리를 하는 경우 또 안 하는 경우 또 전세대가 모자 분리가 되는 경우 공실인 경우 그 다음에 층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 또 승강기 계량기가 있는데 승강기도 차등 부과를 하는 경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각 세대의 그러한 것들을 부과할 때 다양한 어떤 모듈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는 것들을 전기료 계산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사용자 정보에서 모자 분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침량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값이 모두 0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뭐 사용료 부분에서 소소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표 하나만으로 어떤 입주 세대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수도료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아까 전에 공동 금액 부분에서 저희가 공실 혹은 입주했지만 미부과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체크함으로써 이 부분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자, 연료금 계산서는 검침과 관련돼서 또 백그라운드 모듈에서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연료금은 없다라고 가정하면서 금액을 넣지 않았죠. 수치도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자, 다시 시각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도 퇴거가 발생했을 때 관리비가 아직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산 고지서를 먼저 발부해 줘서 관리비를 먼저 좀 입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함으로써 그 추산 고지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탑재를 했습니다. 칸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화이트 셀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변수, 인수들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그 계산값이 나오고요. 자, 그 계산값을 추산 고지서에서 바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동일한 논리로 바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S260 프로에 대한 간단한 리뷰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말도 빠르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영상들이 그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은 더욱 자세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S150 프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